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칼이스마 근육학입니다. 뭔가 무기 같은 근육학을 한번 해볼까요? 2시간, 물론 계속 기존의 근육학을 우리 반복적으로 하지만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근육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 2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육을 하나의 무기로 좀 쓰자. 여러분들 고객 관리할 때 그냥 고객이 얘기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한번 보자. 그리고 어떤 곳에서 통증이 오는지, 또 우리는 몸을 만질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근육에서 깊이와 압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피부죠. 자, 그 밑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근육을 천층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층 근육이 나오고 저 아래 최심층 근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고객의 몸을 이해를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를 만져야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고객의 몸에 피부에 손을 댑니다. 피부. 근데 이 피부하고 지방하고 연결 라인에도 이렇게 결합 조직처럼 근막이 연결되고, 여기에도 이렇게 결합 조직처럼 근막이 연결되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안으로 무수하게 모세혈관과 신경과 여러 가지 림프선들이 이렇게 또 지나가는 어떤 조직이 흘러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증이 일어난다고 했던 그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어딜 잡냐면, 심층이라는 이 자리에서 주로 고객이 통증을 호소하는 자리가 거의 심층입니다. 근데 처음에 고객의 몸에 손을 닿는 이 부분은 피부입니다. 피부. 그리고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그렇고 항상 지방층이 다 있고요. 지방 밑에 천층, 천층 밑에 심층, 심층 밑에 최심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몸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힘의 방향은 심층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문제가 생겼다가 칠게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심층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이 통증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힘이 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포인트를 내가 눈으로 보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도 하는 사람은 그 깊이를 느끼면서 들어가 주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조직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굵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지방량이 어떤 사람들은 이 피부하고 지방 요충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밀어보고, 이거 이제 먼저 그 사람의 몸을 느껴보는 단계, 촉진이라는 단계를 합니다. 현재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포인트에 손을 대보고 촉진을 해서 일단 먼저 이 사람이 여기가 아프세요? 이 부분이 아프세요?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인트를 인지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근육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게 되죠.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듣겠죠. 네,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육은 거기까지 내가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 손이 들어가거나 힘의 방향에 들어가거나, 또 힘을 직선으로 들어가서 풀어주든지 사선으로 들어가서 얘를 근막을 풀어주든지, 어떤 힘의 방향, 아니면 얘를 밀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서 풀어주든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눌러서 풀어주든 밀어서 풀어주든 들었다가 놓으면서 풀어주든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근육을 설명하면서
저런 근육은 어떤 방향으로 봐주는 게 좋을까? 그냥 피부를 계속 쓸어줘서 밑에 변화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좀 해보시면 근육을 만들 때 좀 더 생각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초적인 근육을 이해를 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칼 이스마 근육학의 얼굴 근육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전면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놀라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커지는 근육은 전두근입니다. 전두근. 자, 여기서 간과할 거 하나 중요한 거.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신경은 안면신경입니다. 뇌신경. 그래서 안면신경이 중요합니다. 자, 전두근. 그 다음에 내천자를 만들기 위해서 찌그립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미근, 전두근, 추미근, 코를 찡그려주는 근육, 비근근, 비근근. 그 다음에 눈을 꼭 감는 알륜근, 알륜근, 입 주변에 구륜근, 여기에 있는 교근, 물론 소근, 협근 이런 근육도 있지만 제가 크게 근육을 여러분들의 수기적으로 볼 때만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세세한 근육 다 중요하고 뭐 여기 있는 속에 있는 조그만 근육 다 중요한데 수기를 볼 때는 너무 깊은 근육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근육 카드로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제 근육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앞에 근육을 설명을 하고 뒤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쫙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여기도 뭐 장무지 신근, 단무지 신근, 여러분들 막 제가 했던 담비 골근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던 이 근육 카드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하는 개념에서는 한 번은 알고는 지나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 수기를 할 때는 작은 근육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공부 개념이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얼굴의 근육부터 한번 쭉 훑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해될 부분들 이해가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장의 카드로 고객들에게 써먹을 수 있는 단어들, 용어들도 좀 설명드리고 그럴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단어를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부 생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됐고 경험론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에서 제가 좀 반경 벗을게요. 얼굴에 지금 제가 전두근, 추미근, 비근근, 알륜근, 구륜근, 교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 치료기라는 걸 가지고 얼굴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제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곳에서 자극을 주는 요법을 저도 잠시 경험해봤던 경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근육을 자극을 주게 되면 요즘 저주파 기계 많이 팔잖아요. 쇼핑에서도 이런 매체에서 바로 살 수 있는데 해보면 다른 근육들은 전부 다 그 근육이 위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교근 부분에다 대면은 얼굴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제 구안의사가 와서 눈 쪽에 잘 안 감기거나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기 치료를 알륜근에다 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코 주변이나 뭐 입 주변에 대도 이 정도 움직입니다. 근데 교근에다 대면요. 얼굴의 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다가 좀 세게 올리게 되면 이런 동생이 오죠. 한번 누셨죠? 네. 왜 그러냐면 이 얼굴에서 교근에서 나가는 신경, 안면신경과 삼절신경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신경 레벨이 퍼져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하나의 신경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얼굴에 훅 잡아줄 수 있는 근육과 신경 레벨이 교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제 교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합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지우겠습니다. 교근. 자, 교근 일명 깨물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씹고, 물고, 먹고, 그때 주로 작용하는 이 교근은요, 우리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얼굴 비대칭, 또 구안화사, 악관절 장애,
딱딱 소리가 나는 장애. 우리는 책에서는 항상 요 세 가지 정도 언급을 하면서도 구안화사나 어떤 마비감이 올 때 교근을 좀 더 많이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객한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얼굴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거의 한 40분 이상을 교근을 풀 것 같아요. 그만큼 치료적 포인트의 그 포인트가 교근에 잡고 그쪽에서도 입이 돌아갔어요라고 하는 구안화사 벨스파지라고 얘기하는 의학용어로는 구안화사를 마비, 구안화사 벨스파지, 한의학적으로 와사풍 또는 구안와사. 자, 이렇게 불렸던 이유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차가운 곳에서 자고 나면 입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다디빗돌 같은 데다 대고 자면 입이 돌아왔어서 이렇게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3차 신경통에서 통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심한 경우는 대상포진이 얼굴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얼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근을 봐줘야 된다. 이유는 교근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근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흔들림과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치유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근육이 안면 근육이라는 거죠. 저 교근이라는 얘기죠. 근데 교근은 항상 관리를 할 때 먼저 우리가 그 보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보스하고 결투를 할 때 밑에 있는 쫄병들을 먼저 탁 해결하고 보스를 만나러 가듯이 먼저 해결해야 될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측두근이에요. 템포랄리스. 자, 여기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측두근. 이 교근은 얘를 먼저 풀어놔야지 풀려요. 근데 제가 교근을 설명할 때 교근과 흉쇄 유돌근하고 대흉근하고 복직근하고 하나의 연장선으로 붙는 근육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런데 얘를 컨트롤하려면 얘부터 풀어야 돼요. 측두근. 이 측두근은 추위에 민감합니다. 추위에 민감한 근육이라 우리가 추울 때 떨면 여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락 인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가까이 가서 보여주고 싶은 여기에 보게 되면 두유라는 자리가 나옵니다. 두유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두유 요 경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위경락입니다. 결국 위경락상의 연장선상에서 두유라는 혈자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머리에서 오는 통증은 위장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위장 쪽하고. 그래서 채기가 있거나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머리가 아파 라고 보는 이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는데, 이 측두근은요 풀어줄 때 조심해야 될 게 손으로 풀어야지 하고 손으로 막 비비면 안에 혈관통이 옵니다. 혈관통. 왜냐면 여기에 대부분의 동맥이 다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우리 몸쪽에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이 측두동맥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을 만지게 되면 이 혈관에 멍이 드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주사를 만들어 왔어요. 닌게를 만들어 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혈관이 안 보여야 하고 혈관 찾아 주의해야 되는데 주사가 혈관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다시 뺍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혈관이 도망간다고. 맞습니다. 얘 도망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를 그냥 잡고 비비면 교근 치료하기 전에 먼저 비비고 나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화가 나요.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도망갈 수 있게끔 손을 벌려서 측두근을 풀어서 이걸 소통시키는 걸 먼저 합니다. 측두근을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교근으로 갑니다. 또 교근은 어떻게 푸냐고 또 물어봐요. 이 교근이라는 근육은요 다른 근육보다 단단합니다. 여러분들 깨물면 상당히 많이 아프고 짐승이 무는 힘으로 모든 거를 한 몇 톤의 무게가 간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묘기대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버스를 세워놓고 그 묘기대행진의 어떤 사람이 줄을 차에다 물고 차를 땡깁니다. 어쨌든 그 이빨의 힘은 무는 힘은 되게 세다. 결국 이빨의 힘이 아니라 교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교근은 여기까지가 정의됐지만 이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요 교근이라는 근육은 뇌혈관 혈액순환에 연관이 있다. 뇌혈관 혈액순환 결국 심장의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심장의 피가 위로 올라가서 순환계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심장의 피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중력의 에너지라 편하게 내려가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양쪽 어깨가 움직여주는 어깨의 움직임 자체가 첫 번째 펌프가 되고 두 번째가 교근 자체가 움직여주는 게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제 그 문화가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 뇌혈관 질환이 나서 한쪽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식구들이 지금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농경 문화가 되면은 모셔서 드리고 반일 갔다 와서 식사 드리고 이러지만 지금은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니까 어르신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정어머니한테 엄마 나 저기 할 동안 저기 병원에 가서 계시면 주말마다 내가 찾아갈 테니까 계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싫어합니다. 요즘은 요양병원 들어가시는 거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싫어하십니다. 왜? 일단 들어가게 되면요 병원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뇌혈관 질환으로 오셨어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질환이 폐렴이죠. 기침하고 감기. 애들도 폐렴이고 나이가 들면 가래를 뱉지만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시면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음식이 이제 기도하고 식도가 있는데 자꾸 우리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 마시다가도 사례가 걸려요. 또 조금만 음식을 먹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사례가 걸려가지고 막 기침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음식 드시다가 여기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 어르신들에게 케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음식을 믹서기에다 갈아서 죽처럼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아서 음식은 잘 들어가고 배설량도 많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케어하기 편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근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근을 쓴다는 거는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하나의 펌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교근을 쓴다는 그 자체가 단순히 머리로 피를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피가 올라가면 머리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에너지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지시잖아요. 다른 데의 에너지는 떨어져도 여기에 교근 주변에 에너지가 많아서 잔소리하고 말이 많아지십니다. 그 얘기는 저 어르신이 살려고 하시는구나. 머리로 사고하시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죠? 애들은 자꾸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 자꾸 교근을 쓰려고 그래요. 과자를 입에다 물고 다니고 오징어를 씹고 다니고 이럽니다. 왜요? 이 자꾸 교근을 써야지 머리로 피가 올라가면서 뇌 쪽에 발달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는 공부하기 위해서 사고하려고 많이 드시는데 많이 먹으니까 위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니까 피가 내려가면서 또 졸리고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근이라는 근육을 생각할 때 단순히 깨물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근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머리 쪽에 올라가는 혈액순환하고도 연관이 있다. 여기서 팁! 그렇다면 치아에 손을 대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한 번씩 음식 잘못 시큰거리죠. 시큰거리면 이쪽으로 씹는 게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씹어요. 자꾸 씹는 방향이 5대5가 되지 않고 자꾸 한쪽으로 씹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길들여져 있었던 게 반대적으로 평소에 나는 왼쪽으로만 씹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은 혈관 구조가 그렇게 잘 조화롭게 균형이 맞아져 있을 텐데 평소에 골고루 씹었던 사람이 한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씹으면 결국 이쪽 한쪽에 소통이 되는 그 라인만 편안해지고 한쪽은 잘 못 간다는 거 되죠. 근데 편안해진 쪽으로 몰리니까 혈관이 쏠리고 모든 에너지가 몰리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치아에 손을 대신 분들한테 반드시 해줘야 될 거, 껌을 씹으세요. 구하나사 고객들에게 하는 말, 껌을 씹으세요. 공부가 안 될 땐 껌을 씹으세요.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할 때 껌을 씹으세요. 제가 껌을 씹으라고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차 운전할 때 껌도 좀 씹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껌을 씹어주는 그 자체는 단순히 이쪽에 침이 생겨서 장기로 내려가면서 식도하고 이쪽을 쫙 치료해주는,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껌을 많이 씹으라고 하거든요. 침이 생성되면 그 내려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결국 어르신들의 밥을 해드릴 때 꼬득꼬득한 밥 하면 안 되잖아요. 약간 질척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제가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그 외할머니가 오게 되면 저는 진짜 싫었어요. 뭐 특별하게 간식도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늘 꼬들꼬들한 밥을 딱 하게 되면 엄마는 마가린을 거기다가 탁 얹어준 다음에 간장을 부어서 마가린에다 비벼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오시게 되면 그 죽같이 된 밥에다가 마가린을 비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엄마한테 막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어르신들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되는 게 입안에 침이 말라요. 나이가 드신 분들. 그 얘기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침으로 잘 섞어서 씹어서 침을 발라서 기도를 통해서 넘겨줘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침이 마르고 몸 안에 진액이 마르고 위산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많이 드시지도 못하는데 입에서 너무 오래 씹고 또 밥을 먹으면서 침이 없으니까 자꾸 물이나 수저를 드시고 또 얘가 자꾸 입에 이 치아가 현찮으니까 자꾸 음식을 씹다가 바깥으로 뺐다가 줬다 하니까 너무 더러운 거죠. 어릴 때 볼 때는. 그래서 할머니가 이해가 되는 나이가 되고 저도 요즘 가끔 밥을 먹다가 바깥으로 한 번씩 빼면 애들한테 혼납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른들이 입 다물고 꼭꼭 먹으라고 그 모든 그 에너지들이 젊을 때는 그냥 삼켜도 2번만 씹고 삼켜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꼭꼭 씹으세요. 100번 씹으세요. 그리고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마세요. 조금씩 나눠 드세요. 왜? 위산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자, 교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연장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교군이 너무 중요한 거. 단순히 먹고 씹는 것, 악관절 장애를 잡아주는 것. 이건 제가 이제 실기할 때 입에다가 장갑 넣고 교정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겉으로 수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테크닉을 많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실기를 저랑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오래 했잖아요. 32년 동안 눈만 뜨면 저녁까지 사람 만지는 것만 했으니까 수기치료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을 게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주겠다고요. 여러분들 시간만 내서 달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서 실기 강의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론 강의도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연관져서 PPT도 사실 틀고 싶은데 못 틀어주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오프라인 수업도 저랑 같이 듣고 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저한테 사인을 한번 100장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잘했어요 상도 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교훈까지 됐어요. 교훈 이해됐죠? 구안하사, 안면마비, 악관절장애, 얼굴 비대증,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 그 다음에 혈압 있을 때, 두통이 자주 올 때, 어쨌든 우리는 교근을 봐줘야 된다. 교근은 얼굴의 전반적인 신경 레벨이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흉쇄유돌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라고 하는 흉쇄유돌근. 제가 여러분들하고 흉쇄유돌근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천돌이라고 부릅니다. 천돌. 자, 여기 V자 모양이 있을 겁니다. 제가 V자입니다. 천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한 줄기 잡히는 요 가닥이 있습니다. 요거 잡힙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세 골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본인이 잡아보세요. 요거 잡아보고 여기에다가 하나 또 잡히는 게 딱 잡히는 가닥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으면 두 개가 가다가 하나의 가닥으로 잡힙니다. 잡혀서 요 귀 뒤에 유양돌기로 하나의 줄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V자식으로. 우리는 이 근육을 흉쇄유돌근, 스테노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SCL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근육,
스테노 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저희는 영어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문적인 뭐 쭉 발음 좋은 게 아니라 스테노 클레노이드 마스토이드. 그래서 SCM이라 부르는 흉쇄 유돌근. 이 근육의 특징은 제가 뭐라 하냐면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 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해라. 뜯어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자, 얼굴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또 얼굴에서 일어나는 질환이 많죠. 이비인후과 질환, ENT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ears, N, nose, T, 목구멍. 영어로 뭐 그래서 source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ENT인데 이비인후과 질환. 그래서 그렇게 오거나 얼굴이 부었거나 또 얘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가 지나가는 경동맥입니다. 자, 고객이 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뜯어서 관리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흉쇄유돌근을 깊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았죠. 잡은 상태에서 투두두두두둑 당깁니다. 잡고 투두두두둑 당깁니다. 그럼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길 때는 고개를 정면으로 보고 입을 살짝 벌려야 됩니다. 그 상태로 당기면 드드드드득 당겨집니다. 그래서 흉쇄 유돌근은 입을 벌리고 정면을 보고 힘을 빼고 잡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흉쇄 유돌근을 만지기 전에 겉에서 만져지는 천칭 근육이 뭐가 있었어요? 광경근이 잡혔어요. 자, 흉쇄 유돌근의 근육은 요 안쪽에 있는 우리가 봤던 한 심층이라고 볼까요? 심층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광경근을 만지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광경근을 만지고 플라즈마, 광경근, 목주름하고 연관되어 있고 이 피부에 살짝 붙어 있는 이 광경근은 얼굴과 어깨와 이 가슴과 연결해주고 특히 어깨의 질환에도 광경근을 풀어야 되고요. 얼굴이 늘어지게 됐을 때도 목주름하고 연관되는 이 광경근을 통해야지만 흉쇄유돌근이 잡힙니다. 자, 여기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의 80%인 경동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동맥을 풀어주고 경동맥을 잡아주고 할 때 뜯어줘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갑니다.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세 군데 포인트 근육. 혈압을 풀어주는 세 군데의 근육. 1번 SCM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 얘를요 뜯어줍니다. 두 번째 세고라 동정맥. 세골뼈. 세고라 동정맥. 자, 이 세골뼈 라인을 잡고 칫솔질을 하듯이 비빕니다.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극천. 이 극천이 어디 경락이에요? 심경락이죠? 심장. 자, 이 뜻이요. 하늘과 맞닿는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맞닿는다. 겨드랑이 가운데. 이름 자체가 되게 무서워요. 오직하면 하늘과 맞닿는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극천을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 그 다음에 쇄골 비비고 겨드랑이를 풀어주면 이게 혈압을 잡아주는 마사지 요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은요 경추뼈, 그러니까 척추에 붙어 있지 않으면서 얼굴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뼈다. 이렇게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의 움직임은 척추에 붙지 않고 여기하고 움직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산도에 나오면 아이들의 머리가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응급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어서 그쪽에서는 아기가 숨을 안 쉽니다.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엄마랑 같이 아기랑 탯줄이 되고 있다가 아기가 엄마 산도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공기가 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아기 폐 속에 들어있던 그 차있는 물이 세포 내액이 겉으로 쭉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엄마와의 연결이 끊기고 스스로 호흡을 하려면 폐 속에 있는 물이 빠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이가 엄마의 산도에 머리카락에 비치기 시작하면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단순히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 자궁 안에 또 엄마랑 출산하는 과정에 있었던 여러 양수나 이런 것들이 코로 빨려 들어가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이가 머리가 비치기 시작하면 급하면 회음을 절개하거나 손을 넣어서 기계로 턱을 잡고 애를 이렇게 빼죠. 자, 근데 엄마 산도는 일자고 애들 어깨는 걸리기 때문에 애기가 틀고 나옵니다. 틀고 나올 때 급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흉쇄 유돌근하고 목에 있는 사각근을 잡고 이렇게 당깁니다. 이때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흉쇄 유돌근의 손상을 받거나 이쪽에 상완신경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또는 팔이 과자를 주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여기밖에 안 올라가요. 이걸 우리가 분만마비라고 하죠. 엠스파지. 자, 얘를 분만마비라고 하는데 요때 손상 받는 게 상완신경 쪽 레벨의 사각근 쪽하고요. 사각근 쪽하고 또 두 번째가 SCM 흉쇄도근 쪽을 건드려 놓거나 잘못 맞았을 때 토티콜리스도 올 수도 있고 같이 영향을 받고요. 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장이 튼튼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엎드려 놓습니다. 엎드려 놓으면 아이가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얼굴이 찌그러진다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편한 쪽을 찾아서 계속 돌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얼굴은 한쪽이 틀어지지 않게 해서만 자꾸 돌려주고 만져주고 합니다. 근데 흉쇄 유돌근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좁아진 걸 오래되면 똑바로 섰을 때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저도 약간 그 기운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톤티콜리스 사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를 사경, 이렇게 틀어져 있는 목, 이렇게 틀어져 있는 토티콜리스가 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저는 기억나는 게 국사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또 국사 선생님은요, 앞을 보면 고개가 항상 이렇게 좀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정면이라 생각하죠.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많이 놀리고 욕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군대를 가서 경례를 딱 하는데, 제가, 고참이 와서 발로 무릎을 종아리를 조인트를 깝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너는 고개가 삐딱하대요. 내가 왜 삐딱하지? 라고 거울을 봤더니 약간 저도 한 5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토티콜리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안경을 껴서 제가 볼 때마다 이 안경선을 맞춥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토티콜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병적으로 많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과긴장되어 있어서. 과연 흉쇄 유돌근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죠. 얘는 흉쇄도근의 지배신경은 뇌신경 11번 부신경입니다. 액세서리 너브, 뇌신경에서 지배를 합니다. 근육이 단축되어 있어서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라면 근육만 해결하면 되겠지만 결국 뇌 쪽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아이 때 태어날 때 의학적으로 급한 상황에서 저희 건드려서 태어나는 분만마비 또는 그 손상으로 인해서 흉쇄도근이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엄마가 눕혀놓을 때 한쪽으로 자꾸 눕혀서 오랫동안 되게 되면 흉쇄도근이 한쪽으로 틀어져서 그쪽이 편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흉쇄도근이라고 할 겁니다. 흉쇄도근, 토티콜리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들 그래서 머리가 자꾸 두통이 오는 사람들도 흉쇄도근을 뜯어주고 이명, 난청 나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지? 아니면 뭐라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뭐라고?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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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다시 한번 되묻는 행위를 해서 그들에게 혼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다시 되물을 때 제 생각에는 내가 안 들려 라는 의도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가게 되면은 볼륨이 커지고요. 들리는 게 작게 들리니까 말하는 사람이 크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연관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흉쇄도근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명, 난청, 얼굴의 부종, 이비인후과 질환, 그 다음에 혈관계, 혈압을 잡아주는 근육, 그 다음에 교근과 연결되고 얘를 풀어주고 흉쇄도근하고 연관시켜주고 토티콜리스, 사경, 목의 움직임, 어깨의 움직임 이런 걸 전부를 잡아주고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도근을 뜯어서 발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흉쇄도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근육이 결국 뇌혈관에서 지배하고 이쪽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혈관 자체가 들어있고 얘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의 효과적인 요소들은 얼굴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뇌혈관 질환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서 저 사람이 고개가 돌아갔나? 라는 것들 또 악관절의 문제든 어떤 얼굴상의 문제에 연관되는 문제들 제가 물어봅니다.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갔어요? 얼굴이 변형이 왔어요? 단순히 구안화사가 왔다는 걸 자꾸 교구만 만질 수도 있지만 흉쇄도근을 만져도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쇄도근을 풀어줘서 얼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또 어떤 분이 와서 나는 얼굴이 커요. 아니면 이쪽 광대뼈가 나오고 이쪽 비대칭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흉쇄도근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지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뜯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책을 제가 요거를 출판사에다 얘기해서 막 주문하신 분들 계시는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게 되면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대부분 제가 말하는 말투로 적혀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읽다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요거 한번 쭉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고 제가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타자로 공부를 할 거를 여러분들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1인 피부관리샵 연수수 1억의 비밀수첩이라는 예를 이것도 서점에 안 팝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살림근육학 얘랑 얘는 서점에 출시를 안 시켰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서만 쓰려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이 나올 때 요 뒤에 바코드가 있으면 요 출판이 돼서 전국 서점에서 살 수가 있는데 요 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책도 출판사한테 전화해서 1억의 비밀 수첩을 달라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얘도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설명해 가면서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나시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1억의 비밀 수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한 번 정도 봐주시면 제가 다음 프로젝트 요 근육과 끝나고 한 며칠만 여유 두고 다시 요걸 한번 시간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단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흉쇄도근 끝났으니까 사각근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사각근은요. 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찾아야 돼요. 위치를. 천도 찾았죠. 그 다음에 쇄골뼈 끝났는데 찾아. 남자는 쉬워요. 유두를 찾고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쇄골뼈를 기준으로 해라. 그냥 남녀 공이 쇄골뼈를 기준으로 해라. 쇄골뼈가 끝나는 데를 못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요 뒤에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상와라고 부릅니다. 극상근 끝에 와에서 요렇게 두면 여기가 변쇄관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쇄골뼈를 잡고 반을 잡으면 그게 유두라인하고 만납니다. 여기에서 쇄골뼈를 위로 올라가서 탁 누르면 딱 팔로 찌릿하고 나가 팔이 불편합니다. 요게 상완신경총. 그러니까 여기에 반을 딱 잡았을 때 올라가면 상완신경총이에요. 여기서 바로 앞쪽을 살짝 눌렀을 때 잡혀지는 근육이 전사각근. 그리고 상완신경총 뒤를 눌렀을 때 잡히는 이 근육이 중사각근이에요. 물론 그 뒤에는 후사각근이 있습니다만 수기적 관점에서 진짜 필요한 포인트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중요하냐는 거죠.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얘는 내가 끝내줘야 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좀 지울게요. 많이 썼습니다. 자, 사각근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한은 있습니다. 끝도 있고요. 제가 알려주는 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사각근. 자, 사각근 제가 공식이 뭐라 하냐면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어떻게 해라? 벌리고 늘려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합니다. 자, 사각근을 잡고요. 먼저 신경이 지나가니까 가운데 얘를 벌립니다. 이렇게 벌려서 신경 공간을 확보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각근 잡고 쭉 늘립니다. 자, 늘렸어요. 그리고 다시 벌립니다. 벌려줘요. 그리고 다시 늘립니다. 다시 벌립니다. 사각근은 어떻게 해라? 늘리고 벌려라. 왜? 여기에 목에서 신경이 요로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팔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의 줄기는 뒤로 넘어갑니다. 제가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래? 상완신경이 있어? 그럼 얘 신경을 건드리면 자극이 오니까 전기 자극기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이제 자극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진짜 어떤 반응이 오나? 라는 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에다 직접 하는 거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작이 너무 심하게 움직여지는 게 보일 거니까 제가 가지고 맨 처음에 사각근을 찾습니다. 찾아서 상완신경을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 이쪽 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각근을 비껴서 살짝 옆으로 난 장흥신경자리를 건드리게 되면 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견갑 배신경 나반을 딱 건드리게 되면 뒤에 어깨하고 견갑거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결국 여기 주연을 풀어주면 요 라인과 팔로 내려가는 신경과 등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레벨들이 같이 풀어질 수 있다. 왜? 여기에서는 어깨 쪽 견갑 상신경이라는 것은 극상근, 극하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또 있고 또 견갑 배신경이라는 것은 뒤에 능형근하고 견갑 거근을 지배하고 장흉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거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사각근을 뚫고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장흉신경. 견갑 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을 지배한다.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견갑 배신경은 능형근, 견갑 거근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장흉신경은 전거근을 지배한다. 그게 어디서 나온다? 사각근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요 라인을 잘 풀어놓으면 어깨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이쪽에 옆구리의 통증도 좋아지고 팔뚝살도 빠지고 손 쪽으로 오는 저림, 손의 통증, 관절염도 아니고 류마티즘도 아닌데 손이 뻣뻣하거나 손가락이 구부려서 펴지지 않는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 아십니까? 방아쇠 수지. 손가락으로 딱 총을 쏠 때 딱 당겼는데 펴지지 않아. 방아쇠 수지라고 그래요. 요거 또 하나 팔이 저려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안 저려요. 이렇게 올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리다고. 이거는 목 디스크보다는 사각근에서 눌려 있는 케이스거든요. 신경이 내려가는 거에서 눌리면 팔이 저리니까 이러면 안 저립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들고 다닙니다. 사각근에서 눌려 있구나. 팔뚝살 안 빠지죠? 근데 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레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사각근. 그죠? 그래서 팔로 내려가는 증상이 중에서 특히 엄지 쪽, 손가락 쪽 여기는 거의 사각근을 풀어줍니다. 제가 또 팔 나오니까 설명드려야 되나 보다. 대부분의 엄지 라인부터 네 번째까지 여기까지는 거의 다 정중신경이에요. 정중신경. 그래서 카팔 터널 신드롬이나 그런 문제가 오게 되면 정중신경에 손이 문제가 오게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다 척골신경이에요. 척골신경. 근데 이 손목이 안 움직이는 증상이 있죠. 손목 자체의 움직임은 거의 요골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얘기한 것들을 적어놓고 외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상식이 돼버린다고요. 지식이 상식이 돼버리면 너무 재밌어요. 자꾸 상식이 늘어가. 상식이 늘어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이거는 남들이 볼 때 새로운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실력이 늘어가고 있고 그 지식이 상식이 될수록 자꾸 돈이 쌓여요. 이게 재밌어져요, 일이. 제가 늘 일이 재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재밌어져서 그게 수익도 되고 자기의 발전도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는 흥미라는 게 생겨야 돼. 흥미. 재밌어야 되잖아요. 흥미는 언제 생기냐면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학이 언제부터 재밌어요? 풀리기 시작할 때. 영화가 언제부터 재밌어요? 영어가 내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소통이 될 때. 근데 그 전까지는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 지루한 벽을 깨려면 계속 헛수고 같은 노력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헛수고 같은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안 합니다. 자, 어느 날 어떤 광부가 땅을 팝니다. 옆으로 이런 벽에다가 도끼질을 합니다. 꽃게이질 해가지고 여기에 보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하고 갑니다. 지루하다 못하겠다고. 근데 여기까지 가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저를 교수님 저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신 교수님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라고 저를 한두 달 열심히 쫓아다니고 100억 강의도 열심히 옵니다. 그리고 와서 막 저한테 막 사인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 문자 옵니다. 저는 해도 안 되나 봐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됩니다. 저는 이 길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거 30년 했고 이쪽에서 성공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고 여러분들을 가르쳐보고 근육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을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보면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쫓아오다가 지가 떨어져. 제가 얘기하죠. 저는 절대 손을 안 놓습니다. 당신들이 놓고 떠나는 거지. 이거를 잡고 땡길 때 쫓아오시고 지겨울이만큼 제 눈에서 다 보시고 저 원래 이름 잘 안 외웁니다. 왜? 어차피 떠나갈 사람들, 어차피 남이 될 사람들, 그래서 핸드폰에도 이름 저장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혹시 뭐라 그러면 한 1년 돼도 제가 묻습니다. 누구신데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제 눈에는 아직 그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의 길에 들었을 때, 그 길을 들을 때 지겨울이만큼 쫓아와야 돼요. 30년을 저만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저도 생계라는 걸 같이 더불어서 했지만 어느 날부터 일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를 해결하려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책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 임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나온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자꾸 남 탓해. 저는 요즘 샵이 이상해요. 왜요? 동네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샵을 방문을 갑니다. 우리 홍지 교수님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가서 보면 샵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해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샵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상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그 모든 관리를 하고 고객 관리할 때는 서비스 정신과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고객을 졸도시켜야 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시작하면요 고객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에 이제 밀려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예약을 잡고 절대로 시간 늘리면 안 되고요. 일량은 늘려도 안 되고 제가 이 얘기합니다. 직원도 늘리면 안 돼요. 혼자 하는 샵은요. 내가 혼자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높이고 하루에 몇 명만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환자들 고객 는다고 갑자기 직원 쓰고 샵 늘리면 100% 망합니다. 자기의 마인드 하나 가지고 고집스럽게 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요. 헛수고 같은 노력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경락을 공부하면서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참 무시를 많이 당하죠. 왜? 경락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경락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락은양을 딱 꺼내놓으시고 저한테 묻습니다. 음양을 아냐고. 내가 아는 건 이거죠.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이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어두워지면 음이고 밝아지면 양입니다. 햇빛이 보여지는 전면은 양이고 뒤에 보여지지 않는 것은 음입니다.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음양 천지인 하늘 땅 지구 뭐 이런 거 천지인을 아느냐 그리고 이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아느냐 그 다음에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사주를 배워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리학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 성격상 왕십리로 갔습니다. 왕십리 가서 사주 명리학을 배우러 합니다. 왜? 경락을 알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해봤단 말이죠, 시도를. 그래서 왕십리에 가서 명리학, 사주도 배우고 쫓아다니다 보면서 이게 내가 가는 방향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 혈자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리고 수, 태, 음, 소양, 뭐 소양, 그 다음에 뭐 간경락이 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경락인형을 갖고 오랬더니 전부 다 한문입니다. 저는 한문을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도 전문 한문이고 중국 한문이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락인형을 12개를 샀다 그랬었어요. 한자를. 그래서 여기다가 견축지를 전부 다 붙여서 쓰면서 음과 양을 정리하고 외우고 나서 이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경락인형 12개를 메고 다니면서 제가 경락 강의를 다녔습니다.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광주 가면 한 명, 부산 가면 한 명, 군산에 갔더니 한 명도 안 와서 그냥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경락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했던 경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듯이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 30시간 범위 내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설플 때는요 하면 됩니다. 답답할 때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모를 때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또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빛이 보일 때까지.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나이가 돼서 지금 50 정도 됐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우리 나이가 40대인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뭘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까? 그러나 요거는 제가 길을 아니까 제가 끌고 가주겠다고요. 그러면 그 길대로 쭉 쫓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외우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해주는 거 사각근. 저는 오늘 제 생각에서 2시간 영상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나면 요 영상 정도는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면서 외우면 좋겠다. 근데 영상을 제가 안 올려주죠. 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우선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릴지 모르겠어도 반절 정도는 지금 제가 그 30시간 강의하는 그쪽에다가는 제가 반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장을 했다 올리게 되면 30분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분 그 뼈다귀 그림 나와 있는 여러분들 33만 원에 강의 들으시는 그분들 그 방에다가 제가 올리니까 거기서라도 보시고 영상을 본방 사수해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각근을 설명하면서 제 강의의 묘미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들으셔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도 되면 집중력이 5분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5분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애기들의 집중력은 3분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우리는 5분입니다. 2분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집중력 없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얘기를 5분마다 한 번씩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각근 다시 얘기합니다. 90도인 직각, 90도보다 작은 예각, 90도보다 큰 둔각, 직각이 아닌 각도, 예각과 둔각의 이 상황에 있는 각도들을 우리는 사각이라고 한다. 운전할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역을 사각지대라고 하더라. 또 기울어진 사자, 그래서 기울어져 있는 근육을 사각근이라고 하더라. 이 사각근은 인체에서 감초 같은 근육이다. 한약방에서 약을 질 때 감초를 넣듯이 또 약사들이 약을 질 때 소화제를 넣듯이 수기요법을 할 때 여기를 반드시 풀어줘야 될 근육이더라. 이유는 여기를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고 장기를 지배하는 미주신경이 내려가고 또 여기를 통해서 림프랑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를 열어놔야지 소통의 문이 열린다. 결국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머리로 올라가는 생명과 의식과 사고를 전환하는 곳이 목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목 주변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뒤쪽은 제가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요 사각근까지 오는 시간이 거의 제가 1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근육을 쭉쭉쭉쭉쭉 갈 겁니다. 잠시 쉴 거고요. 잠시 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탁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댓글도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갑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물도 좀 드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면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